13개월 일하고 단 한 푼도 못 받은 베트남 청년.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건을 가져왔어요. 13개월 동안 39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는데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매달 다음 달에 줄게 라는 말만 듣다가 어느 날 아침 공장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사장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2022년 3월 15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소형 금속 가공 공장. 베트남 청년 응웬반 투안, 당시 29살은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2구 비자, 그러니까 외국인 고용허가제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지 2달 만에 겨우 찾은 일자리였거든요. 사장 김모 씨 54살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월 230만 원 꼬박꼬박 줄게. 걱정 마. 응애는 그 말을 믿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베트남에 계신 어머니 병원비도 보낼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이 가득했겠죠. 첫 달이 지났습니다. 4월 25일 급여일. 응웬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월급? 그런데 김 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미안해. 거래처에서 돈이 안 들어왔어. 다음 달에 2달치 몰아서 줄게. 응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사장님이 나쁜 사람 같진 않았거든요. 한 달쯤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어요. 7월, 8월, 9월 매달 똑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달에 조금만 더 컷 줄게.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공장 동료인 한국인 직원 이모 씨 47살은 월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응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월급 받았어요? 이 씨는 미안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나는 받았어. 근데 너도 곧 받을 거야. 그 순간 응웬의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10월 응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베트남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했거든요. 7개월치 임금 1610만 원이 절실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김 씨를 찾아갔어요. 사장님, 제발 월급 주세요. 어머니 아파요. 그런데 김 씨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내가 안 주겠다고 했어? 계속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해? 싫으면 나가. 응회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구 비자는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는 비자거든요. 함부로 직장을 옮겼다가 비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응회는 출근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주 6일, 쇠를 자르고 다듬고 포장했어요. 손에 화상을 입어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기숙사를 함께 쓰는 네팔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형, 그냥 신고해. 이거 이상해. 하지만 응회는 기다렸습니다. 2023년 1월이 되었을 때 미지급 임금은 2,300만 원이 넘어 있었어요. 그리고 2023년 4월 3일 아침 응웬이 공장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셔터는 내려가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옆 공장 사장에게 물었더니 이런 말이 돌아왔어요. 3일 전부터 안 보이던데 빚이 많았나 봐. 응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3개월, 390일을 일했어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손에 남은 건 화상 자국과 지갑 속 2만 원 뿐이었어요. 기숙사비조차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찾아갔어요. 상담사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3명이 더 신고했어요. 사장이 잠적했어요. 고소하셔야 해요. 2023년 4월 17일 응회는 김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2달 만에 김 씨를 찾아냈어요.
그는 인천의 친척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수한 통장을 보니 같은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무려 3,80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어요. 해외여행 경비, 골프장 이용료, 고급 음식점 결제 내역까지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장이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 준 것인가? 아니면 줄 수 있었는데 고의로 안 준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인가?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경영난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줬다면 민사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줄 수 있었는데 고의로 안 줬다면 이건 임금 체불을 넘어서 사기에 가까운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균등처우 원칙, 쉽게 말해 국적에 상관없이 같은 조건으로 일하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응웬의 입장을 들어볼게요. 1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어요. 결근 한 번 없었고 지각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한국인 직원에게는 월급을 꼬박꼬박 주면서 자신에게만 주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경영난을 주장하지만 같은 기간에 개인적으로 3,800만 원을 썼어요. 해외여행을 가고 골프를 치고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요? 그리고 응회는 2구 비자 때문에 다른 사업장으로 마음대로 옮길 수 없었어요. 사장은 그 약점을 알고 있으면서 이용한 겁니다. 이건 분명한 고의적 체불이자 차별이에요. 이번엔 김 씨의 입장도 들어봐야 공평하겠죠. 김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회사 매출이 급감했고 자금 사정이 극도로 나빠졌다고요. 임금을 주고 싶었지만 객관적으로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라서 차별한 게 아니라 자금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했을 뿐이고 개인 지출은 회사 운영과는 별개라는 주장이에요. 범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응웬의 손을 들어 주실지, 피고 김 씨의 주장이 납득된다고 보실지 직접 선택해 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시면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같을지 달랐을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란 지금 당장 감옥에 가진 않지만 2년 안에 또 문제를 일으키면 실제로 징역을 살게 된다는 조건부 판결이에요. 그리고 미지급 임금 2,730만 원과 지연이자 여기에 위로금 500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은 아주 명확했어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지급에서 차별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못 박았거든요.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규정과 제43조 임금 지급 의무를 근거로 들었어요. 국적은 임금을 받을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2구 비자 소지자는 사업장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어 사용자에게 더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약점을 이용한 임금 체불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경영난 주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회사 재무제표를 봐도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고 무엇보다 한국인 직원에게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주면서 응웬에게만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개인 소비로 3,800만 원을 썼습니다. 이건 경영난이 아니라 선택적 차별이라고 명시한 거예요.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경영자가 개인 소비를 지속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체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로금 500만 원.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피해자는 타국에서 언어도 서툰 상황에서 13개월 동안 임금 없이 노동했다. 가족의 병원비도 보내지 못했고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았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 인간 존엄성의 침해다. 재판장은 선고 후 피고인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동등한 근로자입니다.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범죄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응회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13개월 만에 찾은 정의였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명확합니다. 첫째,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이에요. 경영이 어렵더라도 임금은 가장 먼저 지급해야 할 최우선 의무입니다. 사장 개인이 돈을 쓰면서 직원 월급을 미루는 건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아요. 둘째, 국적과 비자 종류는 임금 받을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완전히 동등한 근로 권리를 갖고 있어요. 셋째, 임금 체불을 당하고 있다면 참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전화 1350번으로 가능하고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증거로는 근무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출퇴근 기록, 급여 약속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의 증언 등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당장 사진을 찍어두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실제 판결과 같으셨나요? 아니면 달랐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버딩미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응원해 주세요.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이 에피소드를 꼭 전달해 주시고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